네, 부동산 사소하지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이 시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 진행의 장효윤입니다. 목요일 이 시간은 강은혜 아나운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네. 책을 읽다가 책을 읽으셨구나. 네, 오랜만에 읽었습니다. 네. 읽다가 네. 인상 깊은 구절이 있어가지고 좀 네. 체크를 해놨는데 이제 거기에서 여자 주인공이 회사를 되게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아마 많은 직장인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네. 그만두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지만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를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어떻게 예측을 해보세요? 뭔가 책임감이 많아서 내가 아니면 회사가 안 돌아갈 것 같다? 아니면 네. 소설이니까 응. 썸남이 있었던 거야. 썸남. 썸남? 네, 아, 회사에. 역시 네, 우리 그만- 은혜 아나운서는 기승전 연애로 가요. 죄송합니다. 아유, 빨리 연애를 해야 될 텐데 네. 올 봄에는. 네. 그거는 아니고요. 네. 이제 그만두려고 할 때마다 네. 왜 잘못하고 나서 번번이 용서를 빚는 남자친구 있잖아요. 어머나. 그것처럼 월급이 그렇게 들어왔다. 월급이. 네, 월급날은 번번이 용서를 비는 애인처럼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와, 기가 표현 막히잖아요. 진짜 기가 네. 막히네요. 정말 탄석을 자아내는 표현이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추위도 다 지나가고요. 폭설 때문에 가슴 졸였던 그 시기도 지나가고 어느덧 저에게 새 봄이 찾아왔습니다. 3월의 시작을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제 정말 3월이고요. 이렇게 네. 번번이 용서를 비는 애인처럼 올해도 월급날이 벌써 2번이나 지나갔습니다. 이제 시간이 참 잘 간다, 너무 빠르다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오늘도 저희가 부동산 투자 현명하게 해보실 수 있는 도움 드릴 겁니다. 참여해 보실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네, 부동산 사이다는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이 됩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투자처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실 때,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세무나 세법에 관해서 내가 좀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요.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해결해 드릴게요. 네, 세금과 관련된 궁금증들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특히나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정책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너무 많이 변화하기 때문에 진짜 어렵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올해는 또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어려움 느끼시는 분들, 고민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은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고민들, 부동산 세금 관련한 전문 세무사와 함께 고민 해결해 드릴 거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사이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의 강인혜입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이 시간이면 상당히 나른하시죠? 이럴 때는요, 이렇게 커피나 티타임 딱 하시면서 부동산 사이다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 주시면요, 부동산 관련된 다양한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부동산 관련된 알토란 같은 투자 정보까지도 대방출해 드릴 거예요. 어서 들어오세요. 잠시 후에 뵐게요. 1시에 뵐게요. 네, 부동산 사이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세금과 관련된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은 세무법인 한울의 전병옥 세무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목요일에 우리 세무사님과 함께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는 것도 굉장히 많이 고대하고 또 기대하게 되는데 맞아요. 네네. 가장 또 기대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세무사님의 강의예요. 아, 진짜요? 정말 어렵게 네. 느껴지는 세금과 관련된 이슈들을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아, 또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준비를 해주셨는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어떤 주제예요, 세무사님? 네. 세금을, 주택과 관련된 세금을 네. 가장 절세할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 비과세 받는 거죠. 아, 네. 최고네요, 비과세. 네, 비과세를 네. 받는 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비과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그쵸.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네. 지난 시간에는 그렇지만 두 개의 주택이 둘 이상일 때 어떻게 되는지 비과세를 받을 수 맞아요. 있는지 없는지 그 경우를 네. 케이스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오늘은 그거의 연장입니다. 네. 연장. 예, 연장. 근데 우리가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 관련해서 1세대 1주택과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네. 자, 임대주택이 있을 때 과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비과세 받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네.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네. 주택 임대와 관련된 네. 세제 그리고 주택 임대와 관련해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요즘 이제 많은 분들께서 고민을 하십니다. 주택 임대를 할 거냐 말 거냐 맞아요. 이 어떻게 해야지 나한테 세금적으로 유리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고민을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고요. 이번 시간에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두 주택 이상일 때 네. 임대주택과 비과세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주택 임대와 네. 그리고 1세대 주택 비과세 가능할까요? 두 개가 동시에요? 네네. 될 것 같기도 한데. 될 것 같기도 될것 하고 같- 안 네. 될 것 같기도 하고. 아우, 등록을 어렵네요. 따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등록을 하면 되는데요. 네. 되려면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요건이 좀- 어떤 네. 요건이? 그러니까 여건이 있다면 충족이 네네. 된다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네. 겁니다. 네. 그럼 그래서- 어떤 경우인가요? 내가 일반 주택이 있고 임대 주택이 있을 때 그 일반 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를 받는 거 그게 거주 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자, 그러면 네. 요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 요건. 자, 그리고 2018년 8월 18일 날 네. 임대주택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2018년 8월 17일 이전에 등록하는 것과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등록하는 경우 요건이 틀려졌습니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아셔야지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세무사님 잠깐만 정정 네네.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2018년이 아니라 2020년 아, 8월 네. 2020년 18일. 네. 2020년 8월 17일 이전에 네. 등록하신 분하고 네.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등록하신 네. 임대주택이 있을 때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게 틀려진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먼저 적용 주택을 보면은요. 모든 주택이 해당이 됩니다. 요거는 2018년 8월 17일 이전에 등록을 했을 경우고요. 네. 2020년 죄송합니다. 네, 2020년. 2020년 8월 네. 17일 이전에 등록 모든 주택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18일 이후에는 모든 주택이 가능한데 아파트는 제외입니다. 자, 여기서 왜 아파트가 제외가 됐냐면요. 민간임대주택법이 2020년 8월 18일 개정이 되면서 아파트는 임대 등록을 할 수 없게 개정이 됐습니다. 아파트만요? 네, 맞습니다. 아, 네. 내가 아파트를 두 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의 아파트를 임대 등록을 하고 싶다. 네. 그랬을 경우에는 2020년 8월 18일 이후에는 등록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아파트는 제외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주택의 면적은 커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보통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경우에 혜택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네. 이 거주주택 비과세와 관련해서 임대주택의 요건 중에 면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액 요건이 있습니다. 가액 요건. 네. 자, 임대 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 그렇지만은 수도권 바깥은 기준시가 3억입니다. 임대를 등록하는 시점입니다. 네. 내가 주택을 취득한 거는 과거 10년 전에 취득했어도 네. 내가 만약에 지금 등록을 한다. 오늘 만약에 네. 주택 임대 사업자로 임대 등록을 한다 했을 때에는 지금 현재 기준시가입니다. 개시. 예, 기준으로. 맞습니다. 등록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똑같이 요거는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도
네, 요건은 같습니다. 가액 요건은. 네. 자, 그리고 임대 유형이 틀려졌습니다. 2020년 8월 17일 이전에 등록을 할 때는 단기 4년, 장기 8년 이렇게 두 가지로 등록을 해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었지만 네.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을 할 경우 지금 등록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는 장기로만 등록을 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이 임대주택이 영향을 안 미치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임대 기간을 5년. 2020년 8월 17일 이전에 등록을 하신 분은 5년 이상만 임대를 하게 되면은 과거에 거주주택 비과세 받은 부분에 대해서 추징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겁니다. 근데 네. 5년 미만으로 임대를 하고 만약에 임대주택을 양도했다 그러면은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았을 경우에 추징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는 10년 이상 임대를 해야지만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있습니다. 네. 이 거주주택을 양도를 했어요. 네. 근데 오늘 내가 임대 등록을 하고 거주주택을 팔아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았을 경우에 이 임대 등록한 임대주택을 5년이 아닌 앞으로 10년 동안 임대를 하고 양도를 했을 때 이 비과세 받은 부분이 추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5년 임대하고 임대 아파트를 팔았어요. 네. 임대하던 중에 네. 10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팔았을 경우에는 이 비과세 받은 그 세액을 다시 추징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 그러네요. 이 임대 기간을 준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임대 기간이 상당히 늘어났네요. 두 네, 배로 맞습니다. 지금 두 유지를 배로. 해야 되는 두 배로 경우잖아요. 늘어난 것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임대 기간 동안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죠. 네. 네, 그거를 임대를 갱신하거나 또는 새로운 임대 계약을 하는 경우에 네. 기존의 임대료 보증금보다 5% 이내로 증액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10% 증액을 해서 받았다. 네. 그러면은 거주주택 비과세 받은 부분이 다시 추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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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이 증액 제한 요건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임대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구청이나 시청, 지자체에도 등록을 하고 그리고 반드시 또 세무서에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네. 둘 중에 한 군데만 등록을 했을 때는 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반드시 두 군데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가로 1번이 있습니다. 가로 1번. 자, 2020년 7월 11일부터 2020년 8월 17일 사이에 단기로 등록한 임대주택과 장기로 등록한 아파트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따질 때 비과세를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왜 안 해주냐 하면요. 네. 2020년 7월 11일 날 공표를 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주택임대업법이 갱신이 됐는데 네. 이 시행을 언제부터 한다고 했냐면 2020년 8월 18일부터 하겠다. 시행을 한다고 공표를 했기 때문에 그 공표한 시점부터 시행 시점까지 그 사이에 네. 자진 말소나 말소되는 우리 없어지는 사라지는 단기 임대 주택하고 그다음에 장기로 등록하는 아파트 이건 등록을 할 수 없게 되는 그거를 알고 등록을 했기 때문에 알고 등록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요 기간 동안 한 달하고 한 6일 정도 되는 요 기간 동안에 등록하신 분은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임대 등록을 요 기간에 했다고 하면은 네. 반드시 거주주택 비과세가 안 되니까는 요거는 꼭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2020년 7월 11일 날 개정 공표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동 말소와 자진 말소입니다. 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네. 내가 자진해서 말소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으로 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말소가 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단기 임대, 4년 단기 임대로 등록한 모든 주택은
모든 주택, 아파트를 포함한 뭐 단독주택, 다가구 이런 어떤 모든 주택은 자동 말소가 됩니다. 임대 기간이 끝나면은 아. 4년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자동 말소가 됩니다. 그리고 자진 말소도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 자동 말소와 자진 말소가 됐을 때에는 법으로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은 그러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진 말소와 자동 말소가 됐다 해도 네. 내가 거주하는 그 주택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법으로 5년 동안 네. 그 보장을 해준 겁니다. 아, 만약에 5년 동안 양도를 안 했다 그러면은 네. 거주주택 비과세가 안 되겠죠. 아. 그래서 요거를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용을 하신다면은 절세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이제 고민하신 분들이 이제 저 주변에도 지인분들이 계시는데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그 임대료 증액률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증액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 제약이 많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내 재산에 대해서 그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거를 5% 지급 이내로 증액을 제한을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 그거 좀 예를 들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예를 들면은요, 임대 등록을 한 이후에 네. 임대 기간이 끝났어요. 근데 재갱신을 할 때 내가 임대료를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네네. 근데 갱신을 할 때 105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리고 매년 갱신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임대 기간이 보통 2년,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4년으로 늘어났죠. 네. 그렇죠? 그래서 2년, 4년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매년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즉 예를 들어서 내가 2년 계약을 했어요. 2년 계약을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할 때 만약에 2년이 지났으니까 뭐 1년에 5%씩 이렇게 해서 10%를 올릴 수 있냐? 네. 안 되는 겁니다. 아. 예, 계약 기간 동안에는 올릴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갱신을 하는 그 시점에서 5% 이내로 증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계산해보면 최소로 봤을 때 2년, 그리고 최대 4년까지는 5%밖에 증액을 못하는 거네요, 임대료를. 그렇습니다. 네, 이 맞습니다. 부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을 한번 네.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세대 1주택에서 그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내가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네. 자, 이때 그 취득을 하고 우리가 1년 이내, 조정 지역은 1년 이내 네. 뭐 전입하고 그다음에 1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되고. 근데 네. 그 사이에 만약에 내가 임대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임대주택을. 네. 자, 그러면은 이 기존의 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네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강하나 선생님. 해줄 것 같기도 한데. 네, 가능합니다. 네. 오. 임대주택, 즉 새로 취득한 주택이 만약에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만약에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네. 임대 등록을 사서 취득을 해서 임대 등록을 하는 주택이 요건에 맞다고 하면, 네. 즉 임대 개시일 현재 기준 시가 6억, 그리고 6억 3억 이하, 그리고 구청에도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도 등록을 하고 그랬다고 하면은 일시적 2주택에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즉 뭐냐면은 내가 기존에 보유하는 주택이 있고 이사를 가기 위해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네. 근데 보니까는 또 괜찮은 오피스텔이 하나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갖고 싶어요. 그러면은 취득을 하고 임대 등록을 한다고 하면은 그 임대주택은 물론 장기로 등록을 해야 되겠죠. 네. 임대주택은 이 기존에 이 주택을 양도를 할 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요 주택은 2년 거주를 해야 되는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 그래서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도 충족을 해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할 때 2017년 8월 17일 이전에 네. 취득한 거는 거주를 안 해도
네. 8월 3일 이전에 취득한 거는 거주를 안 해도 비과세를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은 임대주택이 있을 때에는 거주를 2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아, 이거는 그 의무군요. 이전에 취득한 네. 거냐, 그 이후에 취득한 거냐, 이거에 상관이 없습니다. 조정 지역이냐, 비조정 지역이냐, 이것도 관계가 없습니다. 즉, 거주를 하던 실제 내가 소유하고 그다음에 거주하던 그 주택은 임대주택이 있을 때에는 이 주택은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동거봉양을 하기 위해서 합가를 했어요. 네. 자, 이 합가를 하고 10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면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어떻게 됩니까? 비과세를 네. 해줬죠. 네. 자, 이런 경우에 이 임대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즉, 주택을 취득하고 임대 등록을 한 겁니다. 네. 아파트는 안 되는 거죠. 네. 지금은. 자, 그렇지만 다른 오피스텔이나 또는 빌라, 음. 그렇죠, 다세대 이런 것들을 만약에 취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임대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비과세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아요. 됩니다. 아. 네, 되는 겁니다. 즉 양도 시점에서 그 동거 봉양을 위한 주택과 그 다음에 임대주택이 있을 때는 이 요건이 충족이 된다고 하면은 먼저 주택하는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그 거주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그 요건을 충족을 했다고 하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네. 근데 요건이 굉장히 좀 까다로운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요건이 항상. 까다로운 대신에 네. 혜택은 확실하게 주는 거죠. 아. 그다음에 실제 거주하던 주택은 네. 혜택을 주겠다 하는 게 이 세법의 그 의지입니다. 등록 요건 같은 경우에도 왜 지방자치단체 세무서를 또 왜 따로 해야 되는지 이것도 일반인들은 좀 어려울 수 있더라고요. 왜냐면 나이가 좀 많으신 연세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만 하고 지방자치단체에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혜택을 못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주변에서 듣기도 했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근데 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등록한 그 등록증을 첨부해서 세무서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안 해도 세무서에 내가 임대하는 주택이 있을 경우에 월세를 받는 그 임대하는 주택이 있을 경우에 임대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세법에서는 이 거주주택 비과세나 또는 다른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취득세 감면 이런 어떤 그런 혜택을 주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이나 시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그 다음에 세무서에도 등록을 하게끔 그렇게 세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계속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혜택을 쭉 정리를 해주셨어요. 여기로는 좀 바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네요. 아, 네네. 네.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그럴 부분인데, 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네. 취득세도 감면을 받습니다. 어. 네. 근데 모든 취득세를 다 감면받는 건 아닙니다. 네. 여기에도 특별한 요건이 있습니다. 즉, 최초 분양을 받아서 등기를 하는 경우에, 네. 아. 네, 분양받아서 등기하는 네. 경우에, 그리고 면적 요건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거주주택 비과세는 면적 요건이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경우에는 60 제곱미터라는 제곱미터 이하라는 아. 그런 면적 요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은 소득세를 냅니다. 월세를 받거나 또는 3주택 이상일 경우에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소득세가 나오겠죠. 네. 근데 그 소득세 나오는 거에 30%, 75% 이렇게 혜택을 주고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뭐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2천만 원 이하는 또 분리과세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필요 경비 상승. 즉 뭐냐면은 2천만 원 이하로 소액의 어떤 그런 보증금 1년 동안 발생한 그 임대료가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율도 낮은 세율로 적용을 하겠지만은 또 경비율도 만약에 경비를 못 챙겼어요. 네. 즉 뭐 재산세나 뭐 이런 부분들이 경비로 인정이 되는데 그런 경비를 못 챙겼을 때에도 기본적으로 50% 인정을 해주는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60%로 10%를 더 증액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장기로 임대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8년 이상 하게 되면은 50%, 그리고 10년 이상 하게 되면은 70%까지 장기 보유 공제,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죠. 네. 예, 받는 어떤 그런 혜택도 있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이거는 뭐냐면요. 임대 기간이 다 끝나고 나서 임대주택을 양도를 했을 때 네. 다른 주택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임대를 하던 그 임대 기간을 마치고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중과세를 안 하겠다. 아, 네. 엄청난 혜택이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엄청난 혜택이 제외가 되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을 해서 임대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요거를 제외한다. 즉 지금 만약에 주택을 취득을 해서 네. 임대 등록을 장기로 했을 때에는 네. 그럴 때에는 양도소득세 임대 기간 다 끝나고 나서 양도했을 때 다른 여러 주택이 네. 있다고 하면 그때는 중과세를 하겠다는 아.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임대 등록을 했을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 배제를 했었는데 네. 이것도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해서 등록하는 경우. 즉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해서 등록하는 경우에 합산 배제가 제외되는 겁니다. 네. 즉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네. 주택을 취득을 해서 임대 등록을 했을 때에는 네. 지금도 여전히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하고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들을 굉장히 많이 지금 과거에는 주었었는데 네. 근데 요런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주택 네, 그다음 건강보험료 감면 이런 부분도 있는데 네. 굉장히 좀 디테일한 부분이고요. 네. 네. 어쨌든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정말 혜택을 많이 주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택 이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고 주택에 대한 어떤 투기적인 수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서 임대 등록, 즉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서 임대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많이 지금 줄여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조금 아까 배웠던 거주주택 비과세는 네.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활용을 하신다고 하면은 정말 좋은 그런 주택을 또 장기로 보유하고 싶다고 하면은 많이 활용을 하시면은 세제에 절세에 네.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 오늘도 절세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요. 이런 꿀팁들을 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혜택 간략하게 이제 개요들을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 전병혁 세무사님이 준비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다음 주도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금과 관련된 고민을 통해서 좀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서울 전화구요 02-6007번에 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잠시 후에 돌아와서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중심, 강남의 중심, DK 밸리뷰 서초가 들어섭니다. 교통도 생활도 교육도 밸리뷰로 시작한다. 트리플 역세권에서 누리는 프리미엄 주거 라이프, 쾌적한 교통환경, 편리한 생활 인프라, 서초구 개발 계획의 밝은 미래 가치까지 완벽한 투자 가치를 만나는 최고의 기회. 새로운 강남 라이프의 시작, DK 밸리뷰 서초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사이다 장혜윤입니다. 자, 지금 여기는 짠 부동산 사이다가 진행이 되는 스튜디오 안입니다. 저희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만나보고 있는데 지금은 1시 생방송이 끝나고 이제 스튜디오가 살짝 비어 있는 시간에 들어와 봤어요. 자, 저희가 부동산 사이다가 약간의 개편을 하면서 그 전과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짠! 보이시죠? 저희 화면에서 우리 능력 있는 전문가분들이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직접 해결해 드리고 또 전화 상담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해결을 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보이시죠? 저 화면에서 뭐 강의도 해 주시는데 매주 화요일, 수요일이 정말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김재민 이사님 화요일, 그리고 황태원 대표님 수요일에 출연을 하셔서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뜨거워요. 앞으로도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껏 고민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목요일은 세무와 관련된 고민 해결해 드리잖아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제일 어려운 거 아마 세금 문제일 겁니다. 세금 문제 저희가 또 1시간 동안 통으로 여러분들 해결을 해드리고, 그러니까 요즘 어디 세무서 가도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너무 복잡해서 잘 안 들어줍니다 하는 고민도 많더라고요. 저희 목요일에는 부동산 전문 세무사와 함께 또 세무 고민 해결해 드리고요. 금요일은 투자처, 좋은 투자처들 저희 MC들이 쏙쏙 꼽아서 소개를 또 해드립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 한 주 동안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또 월요일은 저랑 유연 아나운서가 부동산 뉴스와 관련돼서 쫙 브리핑해 드리는 시간,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알차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내일 월요일 화, 수, 목, 금은 오후 1시는 부동산 사이다와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고민 해결해 보실 수 있는 번호 026007번에 8339번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의 많이 주세요. 안녕. 네, 부동산 사이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026007번에 8339번으로 여러분들의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문제 접수받고 있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다, 고민이 있다 하신다면 혼자만 안고 끙끙 대지 마시고요. 전문가와 함께 저희 부동산 세무 전문 세무사이시니까요. 전병옥 세무사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 고민 남겨주고 계시고요.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점 궁금하세요, 어머님? 네, 제가 그 1가구 3주택으로 네. 그 빌라 그 40제곱미터 이하를 한 가구는 네. 그 서울에 있는 건데 2018년 초에 그 장기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고요. 네. 또 한 채는 그 부천에 있는 건데 2018년 그 8월에 잔금을 하고 네. 그러니까 10월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단기로 했어요. 장기로요. 네. 네네. 근데 모르고서 그 구청에만 신고를 했어요. 사업자에 거기는 하는 걸 몰랐어요. 아, 그 네네. 네네. 그렇게 이제 되고 그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한 그 아파트 한 채는 네. 그거는 그냥 제가 그 남편한테 그 10년 전에 그 상속을 받은 건데, 네. 네, 종부세가 합산이 되는 건지, 네. 일단 그 장기 임대 사업이 끝나기 전에 혹시나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 그 양도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조금 여쭤보고 싶어서요. 아, 알겠습니다. 지금 세금 문제 때문에 좀 골치가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일단 네. 주택을 2채를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장기 네. 임대 등록을 둘 다 하신 상태. 그리고 또 아니, 하나 처음에 한 그. 그러니까 서울은 했고요. 이제 부천은 신고 문제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둘 다 했긴 했는데 둘 다 하나는 그 서울에 먼저 한 거는 장기로 했고 부천에 한 건 단기로 했는데요. 아, 단기로 하셨다고요? 네네, 단기로 했는데 모르고 구청에만 둘 다 신고를 한 거예요. 네, 둘 다요. 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또 상속을 받으신 아파트 매매를 했을 때 뭐 양도세 관련한 문제 그리고 종부세 포함이 되는가에 대한 문제까지도 네, 세무사님 지금 열심히 메모를 하고 계십니다. 네, 좀 고민을 해결해 드릴 테니까 직접 만나보세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통화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 옆에서 우리 아나운서님 그 질문하시면서 제가 좀 받아 적었는데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에 있는 빌라를 2018년 초에 임대 등록을 했는데
단기로 단기, 등록을 네.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 처음 지방자치 단기로 했어요. 네, 지방자치 단체에만 등록을 하고 네, 네, 세무서에는 등록을 안 했고요. 네, 몰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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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부천에 있는 빌라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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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8월에 취득을 했고 10월 네. 달에 장기로 등록을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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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구청에만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는 네. 등록을 안 하신 거네요. 네, 네,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는 배우자분으로부터 거주를 제가 못하고 거주는 안 하셨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제가 조금 안 돼서 네. 지금은 저는 다른데 세를 좀 살고 있고 거기는 세를 또 두고 있는 상황에 융자도 있고 좀 이래서 네. 네네네. 그러면은 이 상속받은 주택에서는 그 상속 개시 전에 거주하신 적도 없나요? 거주했었어요. 조금. 거주하셨었어요? 몇 년 거주하셨었죠? 다 남편 있을 때 주민등록증 된 거는 한 2년 넘었어요. 거기에 된 거는. 2년 이상 거주한 거로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집이 96년도에 네. 입주를 한 건데 96년도에서 그 입주를 남편한테 10년 전에 받아서 네네. 모든 기간 합해갖고 2년이 넘어요.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년 정도 되셨고요. 네, 3년은 조금 안 되고, 네네, 그 정도. 네네네네. 네, 그러면은 제가 일단 첫 번째 궁금하신 게 종합부동산세가 합산이 되냐 네, 하는 네, 부분이거든요. 네, 종합부동산세 합산이 되기 위해서는 네, 단기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네,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네. 단기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도 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을 해야지 요건이 성립이 됩니다.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부천에 지금 현재 임대 등록을 다 지방자치단체에만 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는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다. 즉 네. 종합부동산세는 같이 합산해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도 제가 네. 조금 전에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설명을 드렸는데 이 거주주택 비과세도 내내 마찬가지로 이 구청, 지방자치단체와 그다음에 세무서에 양쪽에 모두 등록이 돼 있어야지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속받은 아파트를 만약에 비과세를 받으시고 싶다 하시면은요. 네, 받으시고 싶다 하시면은 네. 지금 서울에 있는 빌라 단기로 등록한 네. 이 임대 등록을 저기 부천의 단기. 부천이 단기요. 네네네. 네, 그 다음에 서울이 단기. 서울이 장기고요. 네, 네. 그러면 부천에 그 단기로 등록한 거는 일단 그 단기이기 때문에 네, 이 취소가 가능합니다. 네, 자진 네, 말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네. 예, 자진 말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자진 말소를 하고 네. 다시 장기로 등록도 가능합니다. 다시 장기로요? 예, 다시 장기도 네. 가능합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그 서울에 있는 게 빌라죠. 네네. 둘 다 빌라예요. 네네. 둘 다 빌라죠. 네. 네네. 근데 서울에 있는 거는 지금 장기로 등록을 하신 거죠? 장기. 네. 네네. 장기로 등록. 그래서 요 장기로 등록한 거는 장기로 서울에 있는 거에 장기로. 서울에 부천에 있는 게 단기. 네네. 예. 그러니까요. 서울이 네, 네, 네. 장기잖아요. 네, 장기. 네네. 네. 서울의 장기인데 요 장기로 등록한 빌라의 경우에는 이 네. 자진 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네. 네, 자진 말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자진 말소를 할 수가 없고요. 네, 다만 네. 이제 지금 장기로 등록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네. 세무서에만 등록을 하시면은 네. 세무서에만 등록을 하시면은 요 세무서에 등록을 하시면은 지금 지방자치단체 이미 등록이 돼 있고 이 네. 세무서에 등록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게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등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뭐 질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은
장기로 이미 등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등록을 하시면은 세무서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두 개의 주택이 다 임대 등록이 돼 있는 거로 봐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는 가능할 거라고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은 이렇게 임대 등록을 구청에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세무서에 등록을 했을 때 과연 이거를 인정을 해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그런 판단은 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세무서에다가 질의를 해봐야 되나요? 네, 세무서에다 질의를. 근데 전번에 한번 갔을 때 여쭤봤더니 뭐 사람들도 많고 그러는지 지금 다시 하면 다시 이거를 10년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건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서류 받는 분이. 그거는 이제 실무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그 내용인데요. 네.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는 그 국세청의 질의를 인터넷으로 질의를 받는 그런 어떤 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정확하게 거기에다가 질의를 해서 다시 회신을 받아봐야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저 인터넷으로밖에 저기가 안 되나 보죠? 질의가? 네, 국세청에? 구두상으로 질의를 했을 때는 기존에 네. 나와 있는 해석에 준해서 이제 답을 해주는데 아마 저도 이제 좀 찾아보고 네. 다음 네. 시간에 제가 좀 더 답을 한번 드리도록 할 건데요. 감사합니다. 네네, 드리도록 할 건데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우리 그 시청자분과 같은 그런 정확한 케이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해가지고 다시 확인을 받는 절차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오늘 네. 요 시간이 끝나고 질의를 해서 제가 받은 그 답을 다음 시간에 와서 여기 네. 이 자리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몰라가지고 지금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속상하고. 네네. 항상 이게 세금 문제가 골치 아프고 그런 네.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희 그 전문가들도 사실은 네. 굉장히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뭐 이게 확실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네.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 이 시간이 끝나고 네. 제가 국세청에 질의를 해서 아유, 답을 만약에 네. 다음 주 목요일 전에 답을 받으면은 네. 제가 네, 이 방송 시간에 중에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답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방송 함께 해주시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서울에서 네. 생애 최초로 아파트가 당첨이 됐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아닌데 혹시 이게 부모나 자녀 세대는 언제부터 분리 세대로 네. 가능한지. 생애 최초 네. 청약에 당첨이 되셨고 부모 자녀 세대 분리 시점에 대한 궁금증 가지고 계세요. 세무사님 예, 바로 예. 만나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그 자녀분께서 생애 최초 청약에 당첨이 되셨네요. 자녀가 아니고 예. 제가 당첨이 됐거든요. 본인이 당첨되신 거예요? 네네네. 네네. 저는 제가 아니고 이렇게 표현을 하셔가지고 네. 저는 자녀분이 당첨이 되셨나 그랬거든요. 어쨌든 당첨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러면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생애 최초 당첨이 되신 거니까 기존에 뭐 주택은 없으신 거네요? 네네, 없어요. 혹시 뭐 자녀분 지금 같이 주민등록에 세대를 네네. 구성하고 계시는 자녀분이 뭐 주택을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러세요? 그런데 자녀를 지금 독립세대로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녀도 지금 나이가 26살이니까, 26세요? 예, 26세니까, 역시 이제, 어차피 네. 분리 세대를 해야 되고, 네. 예, 아파트 청약도 또 생각도 하고 있어서, 네네네. 예, 네. 분리세대를 해야 되고, 아파트 청약이나 이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제 분리세대를
하시고 싶은 어떤 그런 부분인데요. 네네네. 제가 그 지지난 시간에 1세대 1주택 그 설명을 드리면서 1세대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거는 알아요. 예. 네네네.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분리세대 지금 아파트 청약 받은 부분 때문에 분리세대를 하시고자 하는 건 아니죠? 네, 그거는 아니고요. 네네. 당첨이 됐는데 만약에 이게 분리가 되면은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알고 싶어서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 예. 그런 거 자녀분과 같이 뭐 거주를 한다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26세인 경우에는 물론 만 20세 이상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양의 의무나 이런 건 없지만은 지금 뭐 대학을 다닌다거나 대학원을 다닌다거나 이런 어떤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뭐 부모가 이렇게 부양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어떤 그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분리세대를 하시고 싶다고 하면은 만 30세 이하인 경우에 성인이면서 만 30세 이하는 따로 분리세대가 된다 하더라도 이 직장이 있어야 됩니다. 네네. 아니면 결혼을 하거나 네. 그렇게 해야지 분리세대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분리 세대를 해도 이제 아파트 이 취득이나 뭐 그거 할 때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건가요? 네, 아무런 영향은 없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네, 이렇게 답변 드렸으니까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청자분도 빠르게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궁금하세요? 네, 지금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집이요. 네, 그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네, 그거를 증여로 받으면 네. 그 세금이 어떻게 되나 하고요. 그리고 취등록세 그런 문제도 그렇고, 네. 증여세는 그러면 누가 내는지, 저희가 내는 건지. 알겠습니다. 지금 아들분의 명의로 되어 있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문의 주신 점 바로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세무사님 만나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네. 아드님이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요, 지금 저희 이게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집 하나예요. 근데 아들은 결혼해서 김포에 살고 있어요, 전세로. 김포에 아드님은 전세로 살고 있고. 네네. 네. 그런데 아드님 주택을 증여를 받으시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들이 그 청약을 넣으려고 그러는데 이 집 때문에 문제가 생긴대요. 청약을 넣으시려고 하는데 아드님이 네네. 청약을 넣었는데 주택이 있으니까 청약이 안 되는군요. 네네. 네, 그러면은 증여를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는 겁니다. 즉 수중자. 저희가 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네. 취등록세랑 같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세 그리고 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는 거고요. 자, 네. 그리고 취득세가 지금 아드님이 주택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주택을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직계 존비속이 증여를 받아도 일반 그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3.5%의 주택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중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증여받아갖고 살고요. 네. 나중에 팔 때는 몇 년 더 살다가 저희가 팔 수 있어요?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고 양도하시게 되면은 네. 9억까지는 비과세고요. 9억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네, 이렇게 답변 드렸으니까요. 혹시나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전병옥 세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세무사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세무와 관련된 궁금증들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민 있으시다면 저희 방송이 끝나도 계속해서 전화를 통해서 세금과 관련된 궁금증들 남겨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 끝나고 남겨주셔도 저희가 남겨주신 고민들 다 접수해서 다음 주 방송 때 해결해 드리는 거니까요.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